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자, 우리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죠. 분석 작업은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분석 작업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분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분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피벗 테이블이다, 통합이다,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정렬, 데이터표 이런 7가지 기능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7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쓴다, 어떤 기능을 어떻게 쓴다, 그것만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만 이제 연습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총 배점이 이제 20점인데 20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출제 비율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얘가 정렬이나 데이터표 이런 게 이제 10%밖에 안 되죠.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연습 안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정렬하고 데이터표가 엄청나게 쉽거든요. 그냥 몇 번만 클릭해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걸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쉬운 건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면 못 풀겠죠. 그러면 어차피 배점들은 다 똑같다고요. 10점짜리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부분학 기능을 이용하래요.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합계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합계가 FL에 들어있죠. 이 FL에 들어있는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이 3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이제 3가지를 보고 얘기하죠. 이 값들의 뭐를 구해라? 평균을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한 후 그랬으니까 계산을 하고 나서 평균값을 계산해라. 그 얘기죠.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최대값도 구하고 우리가 평균도 구하는데 이 2가지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문제에 써있는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계 최대값도 구하고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이 3가지의 이제 평균값도 구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구할 때 학과별로 나타내라. 그거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 이제 학과별로 각각 이제 학과별로 전부 다 이제 평균하고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해서 평균값 계산된 걸 보면 이제 기본 영역이다, 인성 봉사다, 교육 훈련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들이 전부 다 이제 학과별로 전부 다 계산이 됐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합계 칸을 보면 이제 최대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전체 평균, 전체 최대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정렬을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하면 되는데 부분합을 작성할 때 지금 여기 문제에서 최대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우리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부분합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평균값을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부분합을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부분합을 작성할 때 우리 두 번째 부분합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있는데 꼭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요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부분합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첫 번째 지상에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뭐 오름차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도 우리는 정렬을 알아서 해줘야 돼요. 정렬을 이제 어떻게 알아서 해주냐? 우리 문제 그림 보고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표시가 될 때 각각 이제 학과별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때 학과를 봤을 때 지금 경영정보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그 다음에 정보통신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면 되겠구나.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정렬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혹시나 이런 정렬에 대한 그 지시사항이 따로 없을까봐 혹시나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렬부터 하자고요. 자, 우리가 정렬할 때는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 중에 임의의 셀,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 메뉴에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할 거니까 데이터는 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정렬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정렬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렬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범위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했죠. 해서 데이터 범위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맨 밑에 이제 뭐 합계라는 그 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기는 sum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이미 다 되어 있겠죠. 만약에 이런 칸이 따로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임의의 셀을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정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얘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설정이 돼 버리죠.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거니까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합계가 맨 밑에 있던 게 맨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정렬할 때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됐을 때는 바로 컨트롤 Z 실행 취소를 눌러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맨 밑에 이런 게 있을 때 얘는 내가 정렬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임의 셀을 선택하고 정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정렬하고자 하는 곳을 내가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우리가 정렬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던 이런 합계 같은 것들은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겠죠. 요것도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삭제할게요. 삭제해버리고 우리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정렬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경영 정보가 맨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이다, 정보통신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학과별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셀 포인터는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 중에 하나를 지금 임의의 셀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메뉴에 계유해 보게 되면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우리가 부분합에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부분합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학과별로 이제 볼 거죠. 해서 맨 위에 이제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그냥 놔두면 되고 우리는 합계라는 그 필드에 최대값을 먼저 계산해야죠. 해서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요. 최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는 최대값을 계산할 때 합계라는 그 필드에 최대값을 계산할 거니까 합계 여기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학과별로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합계라는 그 필드에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각각 이제 학과별로 최대값, 학과별로 이렇게 이제 최대값이 나왔어요. 그때 맨 뒤에 보니까
그게 이제 합계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최대값들이 다 계산이 됐고 맨 밑에 보면 전체 최대값이다라고 해서 전체 최대값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이제 문제를 여기까지 이제 푼 거예요. 그리고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메 셀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는 부분합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 이번에는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 평균값을 구할 때도 우리는 이제 학과별로 구해주는 거죠. 해서 그룹하라 항목은 그냥 학과로 그냥 놔두면 되고 이번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고쳐주고 우리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이 세 가지의 평균값을 구할 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계산 항목, 부분합 계산 항목을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합계는 우리 평균값을 구할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요건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평균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어 들어온 거죠. 그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지금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원래 기본 값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를 체크 표시를 해제를 꼭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체크 표시를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세요. 내가 체크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최대값 구한 거 있죠? 최대 구한 거 그거를 새로운 값으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평균값으로 대체해달라 그 얘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최대값 부분합 구해놓은 거 있죠? 얘가 이제 없어지고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평균값만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니까 아까 내가 구해놨던 그 최대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평균값만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원래대로 또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부분합 작성하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부분합 작성해야 되니까 부분합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최대값을 어떤 거에 최대값? 우리 합계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죠. 요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우리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요 세 가지 필드에 대해서 우리 구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얘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요. 요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기존에 있던 내가 구해놓은 그 최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구한 평균도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합을 내가 작성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꼭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합을 다 작성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다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했을 때 이제 똑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A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이런 글자들이 살짝 이렇게 이제 잘리죠. 앞뒤로 잘리죠. 잘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결과값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내 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보이는 게 좋겠죠. 해서 우리 A열의 너비를 이제 조정할 거예요. A열의 너비를 어떻게 조정하냐? 내 마음대로 그냥 A열하고 B열하고 요 사이 경계선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막 크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 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까만색으로. 그러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글자가 잘리지 않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너비를 조정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런 글자가 살짝 잘리는데 그런 글자들을 다 알아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평균값을 구했는데 막 소수점 여러 자리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열의 너비가 너무 좁으면 그런 값들이 다 보이지 않겠죠. 그럴 때도 우리 전부 다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그렇게 이제 조정해서 내 눈에 한눈에 다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학과별 인증 점수 취득 총점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표 3번도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보니까 표 4번도 있습니다. 표 1, 2, 3번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는데 표 4번에는 지금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없죠. 그때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그 기능이 있대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번에 대한 학과별로 정보 인증이다, 국제 인증이다, 전공 인증이다 이 세 가지의 합계를 표 4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데이터 통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가 통합해서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 범위죠. 이 범위니까 내가 이곳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통합을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어요. 문제수도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통합이라고 있고 이 통합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지금 문제에서 이 세 가지의 합계를 표 4번에다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함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합계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보려면 한번 클릭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합계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수다, 평균이다, 최대, 최소, 곱, 숫자 개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싹 계산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합계로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에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때 표 1번부터요. 표 1번 요 범위요. 요 데이터 범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이 범위를 내가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지금 방금 범위 지정했던 그 범위가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표 2번도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추가시켜주고 그 밑에 표 3번도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또 추가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표 1, 2, 3번에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표 1, 2, 3번의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참조 영역으로 이렇게 추가를 우리가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 표 1, 2, 3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통합을 시킬 건데 그때 내가 지금 표 4번에 가지고 있는 이 학과요. 학과 보면 학과가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아교육과가 여기 이제 세 번째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거에 있다고요. 표 1번은 지금 유아교육과가 두 번째 그 행에 있고요. 그리고 표 2번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과끼리 우리가 합계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정보과는 컴퓨터 정보과끼리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는 컴퓨터 게임과끼리 그리고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과끼리 그렇게 우리가 이제 통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왼쪽 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범위 지정했던 그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합해 달라. 그리고 맨 위에 첫 번째 행에 보게 되면 이제 정보 인증이다, 국제 인증이다, 전공 인증이다 해서 그 순서대로 표 1, 2, 3번도 전부 다 되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합시켜 달라라고 해서 첫 행, 왼쪽 열 둘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있는데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참조 범위로 표 1, 2, 3번을 전부 다 범위를 지정했죠. 이런 데이터가 중간에 만약에 바뀌었어요.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그거를 그 변경된 그 데이터를 통합된 그 데이터에도 자동으로 이제 반영을 시킬 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는 원본 데이터 연결해라.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도록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은 없죠. 없으니까 얘는 따로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그런 지상이 있을 때만 우리가 체크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할 거 다 했어요.
이렇게 참조 범위 표 1, 2, 3번 거 다 추가시키고요. 사용할 레이블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할 거 체크 표시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합이 돼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냥 풀고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